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정의와 개념에 이어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기준에 따른 유형입니다. 이는 투자 주체, 투자 기간, 결합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투자 목적에 따른 유형입니다. 이는 자원 지향형, 시장 지향형, 생산 요소 지향형, 수출 지향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유형 중 먼저 투자 기준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준에 따른 분류에는 투자 주체, 투자 기간, 결합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는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가 투자의 주체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투자 형태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투자 형태로서 투자 집행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업 자체로 귀속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이에 속하며 대부분의 해외 직접 투자 또한 민간 투자에 속합니다. 공공투자는 민간 투자와 반대 개념으로 국가의 공공이익 증진과 내국민의 복지 향상,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 협력 형태이며 사적인 영리 추구가 아닌 공공성의 성격을 지닌 투자 형태입니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기간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 기간에 따른 분류로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해외 투자와 경영활동에 관련된 투자가 단기간, 주로 1년 이내에 모든 과정이 수행되는 투자입니다. 이는 투자에 직접 수반되는 자금과 고정자산의 투자가 1년 안에 수행되며 주로 민간 개별 기업들이 수행하는 일반적 해외 직접 투자의 형태입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투자입니다. 이는 공공성이 큰 투자 및 장치 산업에서의 투자 등 투자의 규모가 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경제 협력 투자 등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여러 가지 결합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기업의 조직 문화, 해외 산업의 특성, 산업 구조적 특성, 현지 기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직적 투자, 수평적 투자, 다각적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FDI, Vertical FDI라고 하는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는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구분됩니다. 전방 통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후방 통합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쪽 분야의 기업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라 하며, 원료 공급 기업이 생산업체를 통합하거나 제조사가 유통사를 통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기업이 제조사를 통합하거나 제조사가 원재료 공급사를 통합하는 것을 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전방 통합은 유통업체를 소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통합은 공급업체를 소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의 예를 들면 반도체 칩, LED 등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핸드폰, TV 등 완제품 제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전방 통합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를 제작하는 현대자동차가 원료가 되는 철강을 생산하고 지점을 통한 판매를 직접 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방과 후방 통합을 모두 시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원단 제조업체였던 제일모직이 의류 브랜드인 빈포를 출시하여 원단 제조, 상품 디자인, 제조, 유통, 판매의 사업 영역을 구축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은 규모의 경제와 국제적 분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주로 전방 통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의 동기로는 모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중간재 거래를 내부화시킴으로써 공정 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내부화의 이점을 얻으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수평적 FDI, 즉 호리젠털 FDI라고 하는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는 제품 라인을 지리적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기업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 마케팅 노하우 등의 무형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 진출하여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기로는 제품의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이루어진 경우 현지 수요에 더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종재를 본사에서 생산하여 현지국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수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또는 현지 정부의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수평적 해외 직접 투자의 예로는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하여 범세계적으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코카콜라, IBM, GM, 네슬레, 삼성, LG, 현대자동차, 테슬라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마케팅 노하우 등의 무형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수평적 통합의 형태로 여러 국가에 투자하여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FDI, 즉 다각적 해외 직접 투자는 생산 제품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해외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데, 특징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현지국에서 생산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사는 범세계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데, 스코틀랜드와 칠레에서는 양어 사업과 섬유업, 인도에서는 의류 제조업, 태국, 콜롬비아, 가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파묘 농장,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는 커피와 차 농장 등을 각각 보유하거나 운영하며 전 세계에 아이스크림과 요구르트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투자는 기업 전략 측면에서 관련 산업 다각화의 경우는 기업의 불안정한 외부 사정을 내부화하는 내부화 전략적 동기가 있으며, 비관련 산업 다각화의 경우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으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적 동기가 있습니다. 설립 형태에 의한 분류는 신설투자와 인수합병이 있습니다. 신설투자는 그린필드 FTI로
기업이 이전에 없던 생산시설을 현지에 새롭게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진출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 진출의 규모와 생산시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출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문제점까지 떠맡게 될 위험도 없으며 가장 최신의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활동, 고용, 경쟁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에 피투자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진출기업이 직접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수합병에 의한 직접 투자는 피투자국의 기존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수는 기존 피인수 기업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합병은 현지국의 다른 기업을 흡수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합병은 기업의 성장,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 등으로 현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설투자와 인수합병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투자는 투자 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현지인들과 문화적으로 조화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고 현지국 정부의 재정, 금융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경쟁적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며 현지 신규 기업 설립에 따른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로 현지인이 우호적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국에서 초기 사업 선정과 계획, 기업 설립 등으로 인해 현지 시장 진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고 기업의 설립 과정 중 현지의 정치, 법률 등의 변화에 따라 기업 설립과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투자 회수 기간이 장기적이며 상품, 브랜드, 영업망 등 마케팅 능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현지 인력 개발과 관리, 경영관리 등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M&A는 기존 제품 계열과 기존 시장 획득을 통해서 현지국 시장에 대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계열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브랜드, 영업망 등 마케팅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기업이 보유한 인력, 기술, 경영관리 노하우 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인수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가 어렵고 막대한 인수 자금이 일시에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설, 공장 등 현대화를 위한 신규 투자도 필요하며 인수 가격을 선정하기 어렵고 현지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현지국 정부의 간섭과 규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영상 현지 피인수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외국 기업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대한 현지인이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수도 있지만 부실 기업을 정상화하여 재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 감소나 구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자 유형 중 투자 기준에 따른 분류와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설립 형태에 의한 분류, 그리고 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자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외 직접자 유형 중 소유 형태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